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이번 시간도 지난주에 이어서 2023년 주도주, 예상 주도주 혹은 이제 유망 주도주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국전력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수오지 아시죠? 수오지에 보면은 천하의 도적대라도 관군하고 맞서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자, 현실에 맞게 편집을 해본다면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는 게 좋겠고, 반대로 이제 그 정부에서 하라는 거, 그런 데서 주도주가 탄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한국전력 보면 지금 현 정부에서 일단 그 공공부문 정상화, 그리고 이제 원자력 육성책이죠. 원자력 육성책 두 가지 정책을 통해서 뭐 부양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주가도 지금 막 2만 원 정도, 2만 원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인데, 상당히 어떤 그 저렴한 그런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원래 그 1월 2일인가 1월 2일 날 이제 전기요금 인상이 발표가 됐습니다. 원래 이제 그 킬로와트당 51.6원을 제시했었는데 13.1원인가로 결정이 나면서 실먹매가 쏟아지면서 주가가 이제 19,000원대까지 빠졌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원래 그 저희 현대투자연구소 이제 2023년 핵심 주도주에는 없었는데 1월 2일 날 제가 악재가 터지면서 주가가 이제 19,000원대까지 급락했기 때문에 가격적 메리트가 워낙 크고, 또 절대 망하지 않는 기업이죠. 뭐 정부가 지금 사실 정부가 대주주이기 때문에 절대 망할 수 없는 그런 기업이고, PBR이 지금 0.4배 수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가치 대비 절대 저평가된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한전을 우리가 새롭게 또 유망주에 편입을 해봤습니다. 자, 아울러서 이제 그 주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기대 수익이 높으면 이제 기대 손실도 클 수밖에 없겠는데, 일단은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그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손실 가능성은 낮은 상태에서 나름 어떤 그 안정적인 수익을 도모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이제 그 최고의 투자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오늘 방송을 통해서 이제 한국전력 현실적인 1차 목표 가격을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고, 자, 아래 보시면 이제 그 2023년 올해 그 반드시 이기는 어떤 그 승부처가 아닌가, 자, 그런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그 초보 투자가가 됐든 혹은 이제 우리가 뭐 고수들이죠, 프로 투자가가 됐든 상관없이 딱 안정성을 바탕으로 수익을 최소한 한 50% 이상 50% 이상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어떤 그 메리트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그 한전을 추천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예를 들어서 2만 원이라면 부동산으로 한번 생각해보죠. 평당 2만 원인데 만약에 한 1년 정도 기다려서 평당 3만 원 정도, 그러니까 한 50% 정도 수익을 볼 수 있는 어떤 부동산이라면 굉장한 메리트가 있겠죠. 부동산이라는 것은 이제 한국전력이 워낙 이제 안정성이 뛰어난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부동산을 비교했는데, 뭐 그런 차원, 부동산적인 어떤 관점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자, 그런 생각이 됩니다. 한전은 사실 제 기억에는 1989년인가 국민주, 당시 이제 한국전력하고 이제 당시에는 이제 포항제철이었죠. 국민주 열풍을 불었었고, 저도 당시에 이제 학생 시절이었는데 그때 뭐 몇 주 안 되지만 그때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제 한 2만 원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물가 상승률 감안한다면 지금 거의 뭐 한 10분의 1 토막 정도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자, 여하튼간에 이제 포항제철은 이제 포스코로 또 민영화되고 포스코로 사명받고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뭐 한국전력은 여전히 그 바닥을 헤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한때 2015년, 2014년, 2013년, 14년, 15년, 16년까지 해서 2만 원대 주식이 이제 6만 원, 3천 원대까지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금 보시는 화면이 연봉입니다. 연봉. 월봉이 아니라 연봉이에요. 연봉. 63,700원. 2016년 12월 달에 이제 63,700원 최고점을 찍고 이제 16,000원대까지 주가가 급락을 했어요. 6년 연속 지금 하락입니다. 올해까지 만약에 하락한다면 7년째. 자, 이 절대 망하지 않는, 절대 소멸치 않는 그런 기업이 6년, 7년째 빠지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뭐 거의 사실 확률적으로도 좀 희박한 그런 상황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어떤 호재와 함께 주가도 상당 부분은 일단 정상화를 찾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공공부문을 정상화하겠다고 그러죠. 정상화하겠다고 그러고, 또
원자력 육성책을 또 천명을 했죠. 지금 UAE에 지금 가 계시는데 하여튼 그 원자력 부분에서 뭐 좋은 성과가 지금 나온다는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간에 두 가지 어떤 그 거시적인 어떤 재료를 바탕으로 목표 가격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뭐 일단 기본적으로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는 기본이라고 봐요. 그거는 뭐냐면 이런 부분들이 아니더라도 사실 그 6년 빠진 거에 따른 반발매로 뭐 3만 원 정도까지 충분히 가능하고 뭐 그 이상도 그때는 이제 그 변화 과정을 봐야 되겠죠. 전기료 인상이라든가 또 이제 원재료 가격들, 특히 이제 한중국전력 같은 경우 환율에 민감하고 그다음에 유가와 가스, 석탄가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죠.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최악이었습니다. 그렇죠. 에너지 가격이 워낙 급등했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지금 이제 종합 어떤 종합 어떤 실적이 나오지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한 31조에서 한 33조 정도 영업이 적자된 것으로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연봉을 보면 좀 자신감이 생길 것 같아요. 6년 빠지고 지금 7년째인데 7년째는 뭐 도약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일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이 지금 11시 53분을 지금 11시 53분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보합 정도네. 보합에서 뭐 마이너스 50원, 100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인데 좀 상징적으로 2만 원 미만에서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그 장중 저점이 19,950원까지 갔었는데 여하튼간에 그것은 이제 바램이고 이제 항상 조금 물린다. 뭐 그런 생각으로 이것도 한 번에 사는 것보다는 한 두 번 내지 한 세 번 정도 나눠서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전기료 인상은 일단 그 실망을 했으나 인상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장 때 음봉 나온 날이 있죠. 이게 1월 2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원래 그 전기료 킬로와트당 이제 51.6원을 올리자고 했는데 지금 13.1원으로 결정이 났죠. 그러면서 이제 실망매가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대략 한 22,000원대에서 좀 추천하기는 바닥 대비 16,000원대 대비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그 하루 정도 급락을 해버리니까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거죠. 일단 그 또 어찌 보면 초기 어떤 그 수익률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당초에 저희 그 핵심 주도주 7종목에는 제외를 했었는데 하나를 교체했습니다. 한국전력을 좀 집어넣고 또 그 올해는 이제 작년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올해도 사실 그 대내외적인 불확성이 워낙 큰 상태이기 때문에 대내외적인 어떤 불확성을 피할 수 있는 좋은 어떤 안식처 혹은 뭐 투자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앞서 이제 그 우리가 연봉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봉에서 이제 공공부문 정상화죠. 공기업 정상화, 공공부문 정상화, 그다음에 이제 원자력 이제 육성책 이 두 가지 거시적인 재료를 통해서 뭐 3만 원까지 충분히 가능하다면 좀 디테일하게 지금 전기료 인상은 이제 결정이 났죠. 전기료 인상 결정이 났고 그다음에 이제 원자료 앞서 말씀드렸던 유가라든가 가스가라든가 혹은 이제 뭐 석탄가 작년보다는 좀 상당히 안정이 됐죠. 원자력 가격이 안정이 되면서 이건 미시적인 접근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기본적인 우리 택시를 타시게 되면 이제 기본 요금 있죠. 기본 요금. 기본 목표가는 이제 3만 원이다. 자, 부동산으로 따진다면 평당 2만 원짜리가 1년 만에 평당 3만 원, 50% 상승하면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죠. 아마 그 시중에 있는 자금은 다 몰릴 거예요. 그런 확신이 있다라면 뭐 그런 관점으로 뭐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자, 그런 생각을 또 해보고요. 자, 보시는 화면은 이제 최근 보고서들이 제법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메리츠증권 보고서가 아주 포인트를 좀 잘 잡은 것 같아요. 보고서 제목이 이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인상. 자, 좌하단에 먼저 영업이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 보시면 이제 2021년도 5조 8천억 적자에서 영업이익입니다. 그 다음에 작년이죠. 2022년 31조에서 한 33조 정도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31조 적자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예상이 4조 한 9천억 정도, 한 5조 정도 적자인데 31조 적자에서 5조 적자라면 적자 폭이 대거 축소가 되는 거죠. 제가 사실 그 썸네일 제목이 최소한 기본 어떤 3만 원의 가치는 적자 폭의 대규모 축소 이거로 인해서도 충분히 사실 그 3만 원까지는 도약이 가능하다 그런 제목을 달았다가 제가 지금 제목을 좀 변경했거든요. 그러니까 적자 폭이 축소된 거죠. 주식이라는 게 이제 누차 말씀드리지만 미래 가치의 선반영이거든요. 적자 폭이 축소되는 순간 그 다음에 이제 흑자 전환되는 기대감이죠. 가능성, 전망 이런 거에 의해서 올라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앞서 그 최고점이죠. 2016년 최고점 6만 3천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그 빠진 거에 최소한 2분의 1 정도, 2분의 1 정도 그 정도까지도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한 4만 원대까지도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또 그리고 이제 2024년에는 이제 5조 9천억 정도 흑자 전환 예상이 되는데 일단 지금 보고서 제목처럼 이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인상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이제 뭐냐면 공공부문 이제 정상화 차원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한전체 발행이 실패했죠. 그렇죠? 원래는 이제 사실 기존 발행 한도가 이제 적립금하고 매해 말 기준으로 적립금하고 자본금의 2배를 이제 한도에서 발행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그 5배까지 어떤 그 한도에서 발행을 하겠다 했는데 국회에서 부결이 됐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부결된 이유가 적자가 워낙 커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주주로서도 매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실적을 보여줘야 돼요. 뭐 바로 사실 올해 흑자 전환되기 쉽지는 않지만 적자폭을 대대적으로 축소시키는 거 이게 굉장한 메리트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번에 또 한전체 발행 실패 이유 중에 하나가 레고랜드입니다.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 한전체면은 거의 국채이죠. 국채 거의가 아니라 뭐 국채라고 봐야 되는데 국채 발행도 이렇게 힘들어졌다는 것은 그때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 채권 시장에 상당한 노이즈가 좀 끼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좌상단에 보시면 지금 킬로와트당 13.1원 요금 인상 결정이 됐죠. 지난 1월 2일 날. 그러면서 주가가 폭락을 했어요. 한전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2023년 적자가 이제 그 4조 영업이익이죠. 4조 9천억 정도로 크게 축소 전망. 그러니까 여기 만족만으로도 최소한 주가는 3만 원 이상은 3만 원은 갈 수 있다. 그 전기요금을 이제 결정하는 게 결국은 기재부인 것 같아요. 기재부의 긍정적인 코멘트가 많이 2분기죠. 2분기 이후 추가 인상 요금 가능성이 높게 평가. 그다음에 원가 개선세. 이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가라든가 가스비라든가 가스가라든가 혹은 이제 뭐 석탄가죠.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두드러지면서 계절적 성수기인 3분기는 흑자 전환이 가시화된다. 이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3만 원은 좀 넘어가 있을 수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지금 이제 PBR이 0.37배 정도, 그러니까 0.35배에서 0.4배 정도인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 토빈의 Q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그 M&A에 많이 쓰이는 거죠. 한전의 시가총액이 지금 대략 한 13조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한전의 시가총액보다 한전의 시가총액이 원래 가치, 청산 가치죠. 한전을 지금 한전이 보유하고 있는 이제 뭐 부동산이라든가 유가증권이라든가 이런 보유 자산을 다 팔았을 때는 거의 한 20조 정도 이상 간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청산 가치 대비 지금 60% 이상 할인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M&A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M&A는 뭐냐면 내가 한전 같은 기업을 이제 설립하려고 그러는데 설립하는 비용 있죠. 부지를 사들이고 직원들을 뽑고 직원들을 채용하고 교육시키고 기계라든가 장비들을 샀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100인데 만약에 시장 내에서 그런 기업을 우리가 매집에서 경영권을 장악하는 비용이 훨씬 낮다. 그러면 이게 M&A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빈의 Q 이론이 그거는 아니지만 하여튼 우리가 M&A 이론에서 많이 쓰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PBR이 지금 0.4배가 안 된다는 것은 대단한 어떤 그 메리트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밑줄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금 인상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다. 이게 이제 공공부문 정상화와 같이 맥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프닝에서도 수호지에 나오는 대사를 인용을 했던 거죠. 천하의 도적대, 아무리 절대적인 어떤 그 도적대라도 관하고 맞서 싸우지 마. 관군들하고는 싸우지 말라는 얘기죠. 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반대로 정부에서 하라는 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정책 이런 쪽에서 결국은 부가가치가 이제 나온다고 보는 거죠.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를 2026년까지 해소하려는 정책 방향성, 그다음에 2027년 말까지 지금 이제 그 정권이 그때까지 이어지죠. 2027년 말까지 한전체 발행한도 확대법을 일모를 감안한다면 적정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한 추가적인 인상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정책 수혜와 함께 가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로 인상할지 인하할지 모르죠. 그러나 현 정부 같은 경우는 정책적으로 그게 공약의 대표 공약 중에 하나였고 또 거기에 원자력 육성책도 대표 공약이기 때문에 하여튼 공약 1호라고 봐야 되겠죠. 원자력 같은 경우는. 자, 킬로와트당 1원의 인상 요금은 약 5,500억 원의 영업이익 효과가 개선 효과가 있는데 이로 인해서 약 14.5조 원의 영업이익 개선이 예상이 된다. 그런 내용이죠.
자, 저희가 이제 우편 교재 2023년 전망 특집 교재를 우편을 판매를 합니다. 지금 이제 22만 원이거든요. 부가세 포함 22만 원이면 교재는 물론이고 2월 말까지 회원하고 동일한 정보를 제공해 드려요. 그다음에 동일한 자격. 동일한 자격에 대해서 여쭤보는데 동일한 자격은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가 그 강연할 때 회원들은 이제 할인해 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 회원 교재가 좀 틀립니다. 또 회원들은 별도로 또 우리가 특별 브리핑을 해드리거든요.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 종목이죠, 종목. 저희가 뭐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그 작년에는 저희도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근데 올해는 어떤 형태든 만회해야 돼요. 그래서 뭐 안정성을 감안해서 지금 17종목, 핵심 주력주가 한 7종목, 중소형주 10종목인데 한 종목도 빠짐없이 다 실적 기반, 바닥권 플러스 실적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좀 기대를 해도 좋습니다. 지금 교재가 제법 많이 좀 팔리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한정 제작을 했기 때문에 빠르면 목요일 정도 혹은 금요일 정도면은 마감이 될 것 같아요. 원래 24일까지로 했는데 목요일 정도면은 마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빨리 좀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서부터 이제 오늘 오후 4시서부터 이제 빠른 등기로 발송할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뭐 계좌번호가 있고 그다음에 전화번호로 반드시 입금자명, 입금자 존함하고 주소, 그다음에 저기 좀 바쁜 관계로 우편번호까지 좀 써줬으면 참 상당히 좀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격려, 많은 신청을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